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강방천의 관점, 강방천 지음 한국경제신문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시작하는 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무기가 되는 책, 1부 만남, 1장 주식투자 관점의 틀을 만들다, 2장 주식투자 관점의 성장을 이루다, 3장 위기 극복과 미래 통찰로 농익어가는 관점, 2부 해석, 1장 강방천과 주식, 2장 강방천의 가치 측정 도구, 3장 강방천의 미래 투자, 4장 강방천의 펀드 투자, 3부 바람, 맺는 글 과거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작하는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무기가 되는 책. 회장님, 책 쓰지 않으시겠어요? 작년 한여름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그동안 책을 내자는 제안은 여러 군데서 받았지만 그때마다 거절했었다. 펀드 매니저가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거기에다 회사 경영까지 하면서 책을 쓴다는 건 큰 도전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게 그 제안을 받고 나서 고민과 갈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일종의 부채의식 같은 마음인데 더 늦기 전에 한국의 주식 투자자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동안 내가 주식시장에서 받은 축복이 너무 컸고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로 했다. 어떤 이야기를 쓸지 고민을 많이 했다. 고민 끝에 주식시장이라는 쌀벌한 정쟁터에서 꼭 살아남을 수 있는 창과 방패를 가질 수 있는 얘기를 하기로 했다. 이 책은 바로 그 창과 방패가 되는 관점의 얘기다. 그래서 책 제목도 관점이라고 지었다. 주식은 정말 좋지만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복잡계인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료한 관점이 필요하다. 나 같은 노련한 투자자도 관점이 무너지면 어제 갓 시작한 초보 투자자나 다를 바 없다. 주식 투자는 관점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관점이란 비법이 아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주식 투자의 비법을 알려주겠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주식 투자는 정답을 맞히는 자연과학이 아니다. 좀 더 멋진 답을 찾아가는 사회과학이다.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미래에 가까운지가 중요할 뿐이다. 그 답을 찾는 도구가 바로 관점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단단히 다져온 관점 때문에 꽤 괜찮은 답을 찾아왔다. 나의 관점을 이 책에 담았고 이 책은 그런 관점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가격보다는 가치의 이야기, 비법보다는 상식의 이야기, 답이 아닌 과정의 이야기, 투기가 아닌 투자의 이야기, 닫힌 이야기가 아닌 열린 이야기, 눈앞의 이야기보다는 오래 갈 이야기, 읽는 이야기가 아닌 마음에 담는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독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나의 관점을 녹음기처럼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녹음기는 내 말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지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행동할 수도 없다. 그런 녹음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 독자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거나 본인한테 안 맞는다면 과감히 버려라. 또는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한 것만 외우지는 말아라. 계속 의심하고 해석하고 체화하여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그래서 난 독자들이 멋진 주식 탐험가, 행동가의 길을 가기 바란다. 이 책의 구성은 총 3부로 나뉜다. 1부는 만남, 2부는 해석, 그리고 3부는 바람이다. 1부는 만남 편이다. 나의 과거 이야기다. 나는 과거 얘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에셋플러스 펀드 매니저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당부하는 말이 있다. 과거보다는 미래, 타이틀보다는 능력을 먹고 살아라 라는 말이다. 근데 내가 굳이 과거 이야기를 이 책에 꺼냈다. 단순히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과거는 기본적 이해로부터 상상력을 발휘할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 움직일 엔진이다. 그래서 일부 만남편은 2부 해석편을 탄생시킬 원형질이기도 하고 2부의 이해를 더 잘 도와주는 도움편이기도 하다. 이 모든 세상은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된다. 모든 연결과 순환의 고리로 작동된다. 그래서 과거의 기초 위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를 만난다. 일부 만남편은 이렇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만남편에는 4명의 스승과 3번의 운, 그리고 3개의 투자 파트너와의 만남이 쓰여 있다. 내가 살아온 순서대로 쓰다 보니 이런 만남들이 서로 엇갈려 있다. 독자들이 읽으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일일이 만남의 종류를 따져가며 읽기보다는 책 순서대로 읽으면서 강방천의 만남들을 편하게 만났으면 한다. 2부는 해석편이다. 나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탐험하는 장이다. 1장 강방천과 주식, 2장 강방천의 가치 측정 도구, 3장 강방천의 미래투자, 4장 강방천의 펀드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강방천과 주식은 나의 관점이자 관점을 담아내는 틀에 관한 이야기다. 틀이 튼튼하고 넓어야 많은 관점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다. 1장의 내용은 언뜻 보면 쉽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곱씹어 볼수록 단맛이 우러나는 의미 있는 내용이다. 나도 항상 가슴으로 되뇌는 내용들이다. 사실 1장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되는 이야기, 평균 이상에 관한 이야기, 1등 기업 논리, 지갑과 깔림 이야기, 망원경과 현미경 이야기, 경쟁 이야기 등만 제대로 꿰차도 꽤 괜찮은 창과 방패를 얻었다고 봐도 좋다. 2장 강방천의 가치 측정 도구는 내가 30여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담금질해온 날카로운 창과 단단한 방패 이야기다. 이 가치 측정 도구의 활용 목적은 기업의 미래가치, 즉 미래 시가총액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한 미래 시가총액과 현재 시가총액과의 차이가 기대 수익이다. 결국 그 기대 수익을 높이는 것이 투자자의 능력이고 관점의 차이다. 주식 투자는 바로 이 게임이다. 미래 시가총액은 미래 이익과 능동적으로 부여할 PER을 곱해서 얻어진다. 나는 이 책에서 KPER이라고 정의한다. 나는 이 2가지 변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특히 KPER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다. 이 부분의 탐구에서 큰 소득이 있기를 바란다. 2장의 마지막 내용에는 내가 이런 기업을 좋아한다가 있다. 수십 년에 걸친 내 투자의 정수를 11개의 꼭지로 정리한 내용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오래갈 관점이라고 자신한다. 주식시장에서 이 11가지 관점만 꿰차고 나가도 소득이 있을 것이다. 3장 강방천의 미래투자는 내가 현재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미래를 읽는 힘, 플랫폼의 진화, 제조업의 변신, 스마트 모빌리티, 오프라인의 새로운 질서, 에너지의 변화, 디플레이션의 임계점 등 6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모두는 많든 적든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DNA를 품고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미래는 먼 미래에서 보면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 더 큰 미래를 고민하고 찾아가길 바란다. 4장 강방천의 펀드 투자는 지혜로운 펀드 투자에 관한 이야기다. 사실 이 책을 읽었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독자를 위해 기술했다. 물론 주식 투자를 잘하는 이도 좋은 펀드를 친구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좋은 펀드를 고르는 법, 특히 좋은 운용사 만나는 방법을 기술했다. 좋은 맛집은 입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도 지켜준다. 이렇듯 좋은 운용사의 좋은 펀드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까지도 지켜준다. 그런 좋은 펀드와 오래 함께하길 바란다. 패시브 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다. 나는 상당히 우려 섞인 눈으로 패시브 펀드를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비닐하우스까지 날려버린다면 온실 속의 우짜라고 했던 패시브 펀드는 어떻게 될까?
그런 세상을 걱정하며 이 내용을 썼다.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글이기도 하다. 3부는 바람편이다. 좌충우돌하는 내 자유로운 꿈 이야기, 세상에 대한 나의 바람 이야기, 함께 부자 되는 꿈, 끼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꿈, 미래 한국의 스토리를 더하는 꿈, 안타까운 동물에 관한 나의 단상, 그리고 내 개인적인 꿈 이야기를 담았다. 나의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모두 영원한 에세플러스인들이다. 먼저 양인찬 대표다. 20여 년 동안 나와 동거동락을 하고 있다. 나의 관점들을 의심하면서 잘 정리해주지 않았다면 이 책이 나오지 못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의 사상과 관점을 토대로 에세플러스 고객을 부자로 만들고 있는 리치투게더 팀의 스승 정성문 전무, 2부 해석편의 의미를 더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고태훈 본부장과 강자인 팀장, 이 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일정을 챙기고 잘 관무리해준 이수연 이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만수 전무는 2006년 내 첫 번째 책이 출간될 때 고생을 아끼지 않은 영원한 동지다. 임 전무의 노력은 이 책의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도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고마움을 보낸다. 자유로움 속에서 상상만을 찾는 나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있는 아내 유미경, 새 아이 자인, 자영, 자경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어머니다. 척박한 내 고향 시단에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신다. 본질의 중요성을 늘 일깨워주시는 흙과 함께한 세월 때문에 거칠어진 손이 더 아름다운 나의 어머니. 김말순 여사께 감사드린다. 이 책에 대한 나의 바람이 있다. 우리 애들이 곁에 뒀으면 하는 책, 손주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책, 부끄럽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책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내가 다시 보고 싶은 책으로 남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아무쪼록 이 책이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고 삶의 풍요로움까지 주는 이로운 책이 되었으면 한다. 2021년 2월 물질은 사라지고 사상은 녹익어가는 강릉 산속 남상현에서 강방천. 1장 주식 투자 관점의 틀을 만들다. 1. 어릴 적 나의 스승 라디오와 지도. 사실에 기초하여 상상력을 발휘하라. 나에게는 네 분의 스승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분과 두 개라고 하는 게 맞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스승은 나의 어린 시절 나의 고향에서 만났다. 그 스승은 두 개의 물건인 라디오와 지도다. 나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다. 내가 어릴 때는 몇 시간씩 배를 타야 목포에 갈 수 있었는데 2019년이 되어서야 목포와 내 고향을 연결하는 연륙교가 들어섰다. 섬 아이들의 꿈은 목포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는데 외딴 섬에 있으니 외부 소식을 들을 방편이 없었다. 그저 섬 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지냈던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하나밖에 없는 약방 앞을 지나가는데 뚜뚜뚜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시를 알리는 라디오 15가 이상하게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신기한 마음에 창밖에서 기웃거리는데 KBS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들려왔다. 이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다른 동네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10분 뉴스가 끝난 뒤에도 너무 신기하여 약방 앞에 계속 서 있었다.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다른 동네 소식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30분이 되자 이번에는 CBS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또다시 다른 동네 소식이 날아왔다. 50분이 되자 MB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또다시 뉴스가 방송됐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의 이야기가 너무도 흥미로웠다. 하루 종일 약방 앞에 서 있었다. 약방 주인이 뉴스를 좋아했는지 정각 30분, 50분이 되면 다이얼을 돌려 계속 뉴스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학교에 갈 때를 빼고 거의 모든 시간을 약방 유리창 밑에서 뉴스를 들으며 지냈다. 뉴스가 끝나면 재빨리 밭으로 달려가 일하는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에게 내가 들은 소식을 요약해 들려주었다.
동네에 라디오가 한 대뿐이어서 외부 소식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통신원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다. 귀로 듣는 라디오 뉴스는 나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명절만 되면 서울역에 귀성객이 너무 많이 몰려 몇 명이 밟혀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면 서울역은 어떻게 생겼을까? 서울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살기에 기차를 타려다 깔려 죽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 고속도로는 어떻게 생겼을까? 고속버스는 얼마나 빨리 달릴까? 어떤 차가 달리고 그 차에 어떤 사람들이 탈까? 경부고속도로 옆에는 어떤 동네들이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생각을 했다. 그쯤 월남전에 관한 뉴스가 자주 나왔다. 그때는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불렀는데 월남전에 참전한 백마부대나 맹호부대 같은 부대 이름이 나왔고 베트공과 땅굴, 칼빈소총 같은 단어가 어른됐다. 탱크가 진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탱크는 어떻게 생겼을까? 몇 명이 타서 어떤 식으로 전투할까를 생각해봤다. 새로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성능을 가졌을까? 계속 상상의 나래를 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야 동네 친척집에 TV 한 대가 들어왔는데 나는 여전히 라디오 듣기에 심취했다. 목포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섬을 떠날 때까지 9년 동안 꼬박 라디오를 통해 뉴스를 들었고 귀로 듣는 뉴스는 나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사실에 기초하여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라. 이것이 내가 주식을 고르는 신념이다. 이 신념은 어린 시절 9년 동안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으며 상상력을 발휘하여 얻은 결론이다. 눈으로 확인 가능한 영상 매체가 아닌 귀로 듣고 상상하게 해준 라디오야말로 내 인생의 스승이다. 지금도 새로운 사실을 접하면 내 머릿속에서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하는 버릇이야말로 나의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과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과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으로 주식을 관찰하라. 이 원리는 나의 스승인 지도를 통해 깨달았다. 모든 뉴스에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가 나온다.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들으면 그곳이 어디쯤인지 몹시 궁금했다. 지도가 들어있는 사회과학 부도는 4학년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보다 4살 많은 고모에게 사회과 부도를 빌려 지도를 보면서 서울은 어디에 있고 경부고속도로는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지 월남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도를 열심히 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다. 사회과 부도 지도에 산은 주황색으로 평화는 초록색으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다. 아주 높은 산은 짙은 주황색이고 점차 낮아질수록 색이 옅어졌다. 산 바로 아래 평야는 짙은 초록색이고 바다로 갈수록 초록색이 점점 연해졌다. 산속 계곡물이 흘러 개울에 닿고 개울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 옆에는 평화가 펼쳐지고 평야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는 걸 색깔을 보면서 저절로 터득했다. 라디오를 듣고 지도를 확인하면서 사람이 없는 자연지리와 사람이 사는 인문지리로 산에서 시작하여 평야로 개울이 흘러 바다에 닿기까지 다양한 연결을 하며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쳤다. 지도를 통해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고 적도로 갈수록 더워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또한 경도를 통해 시차 개념도 알게 됐다. 위도로 다른 나라의 계절을 파악하고 경도로 낮과 밤을 추측했다. 위도와 경도를 파악하여 그 나라의 위치와 시간, 날씨 등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호주는 위로 상으로 우리보다 훨씬 남쪽이라 계절은 다르지만 경도 차이는 얼마 나지 않으니 낮과 밤은 거의 비슷해. 지도를 보면서 이런 유추 해석을 하는 게 나의 어린 시절 놀이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73년 중동전쟁이 일어나 이라크와 시나이 반도라는 지명이 뉴스에 계속 등장했다. 처음 들어보는 나라도 지도에서 찾아 위치는 어디이고 기후는 어떨지 측측해봤다.
미지의 세계를 지도를 통해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충돌시키면서 연상 작업을 이어갔다. 지도를 축소하면 지구가 되고 확대하면 도시가 보였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축소하면 지구가 되고 지구로부터 확대하면 내가 원하는 지점을 갈 수 있었다. 지도를 보며 혼자 지구를 여행하다가 한 곳에 빠져 그 도시를 연구하는 일을 되풀이했다.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은 지도다. 기자들이 나에게 무슨 책을 보느냐, 어떤 책에서 감명을 받았느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지도만 본다. 지도가 가장 재미있다고 답한다. 지도가 흥미로운 이유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연결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상작용을 하면 답이 보이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면 되는 편리한 세상이지만 나는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지도와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 달린다. 어릴 때부터 지도를 보는 게 버릇이 되어 경도와 위도를 파악하며 다니는 일이 흥미롭다. 라디오를 들으며 펼친 무한한 상상력이 지도를 통해 구체화된 셈이다. 그 과정에서 지구를 보는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과 도시를 보는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이 저절로 형성됐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똑같은 사실을 넓게도 보고 좁게도 바라봐야 한다. 수요가 많다고 바로 주식을 사기보다는 이면에 어떤 경쟁이 있는지, 가격을 지탱하는 가치가 좋은지 다각도로 따져봐야 한다. 주식을 살 때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 요소를 충돌시키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과 반, 작용과 반작용, 수직과 수평, 가치와 가격, 수요와 경쟁, 상승과 하락, 도전과 응전, 사건과 현상을 거시적으로 혹은 미시적으로 충돌시키면서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가운데 정확한 답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상상력을 펼치며 전후 좌우, 멀리, 가까이, 치밀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 게 지도를 보면서 저절로 훈련이 된 것 같다. 나는 누구이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지도를 보면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면서 방대하게 펼쳐진다. 외딴 섬에서 라디오와 지도를 보며 수많은 상상을 한 것이 주식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만약 라디오가 아니라 TV를 보고 자랐다면 상상력은 생략하고 사실만 입력했을 것이다. 라디오로 뉴스를 들으면서 지도를 보았고 지도를 통해 상상과 추정의 범위가 커졌다. 연상작용을 통해 수없이 충돌시키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저절로 하며 자란 건 큰 행운이다. 목포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암태도를 벗어나 드디어 무트로 나왔다. 고등학교 때 내 눈에 띈 것은 신문이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용돈을 모아 서울에서 발행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과 지방에서 발행하는 광주일보, 전남일보를 받아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었다. 초등학교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중학교 때는 반 친구들에게 타스, UPI, AP, AFP, 로이터 통신을 인용하여 중동전을 비롯한 다양한 뉴스를 전했다. 고등학교 때는 7개의 신문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샅샅이 읽고 친구들에게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여 들려주었다. 기자들로부터 주식을 고르는 눈이 독특한데 그 끼가 어디서 생겼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 질문을 받고 내 삶을 되짚어보는 가운데 라디오와 지도가 나의 스승이었음을 깨달았다. 2. 대학 시절 회계학을 통해 분석과 해석을 배우다. 정신이 육신을 지배한다. 19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지만 얼마 다니지 않고 휴학을 했다. 중학교 때부터 앓기 시작한 기관지 천식이 대학에 입학하자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밤중에 발작이 일어나면 계속 기침을 했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몰려올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다. 도저히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 일단 목포로 돌아왔다. 마냥 놀 수만은 없어 교습소를 차려 수학을 가르쳤다. 학생이 몇 명 되지 않는 데다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암담한 시설이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백과사전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내 병이 기관지 천식인 것이 분명했다. 열심히 뒤져 해결 방법을 찾아냈고 답을 알고 나니 더 절망적이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알레르기 연구소에 가래를 보내면 알레르기 유발인자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내서 원인을 피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영국의 알레르기 연구소에 의뢰할 방법이 없었다. 내가 가진 상식을 총동원하여 내린 결론은 알레르기 인자에 대한 노출을 피하자, 기관지 천식을 일으키는 지역을 떠나자 이것이었다. 기관지 천식이 계속된 목포와 서울을 피해 선택한 곳은 군대였다. 새로운 지역과 낯선 환경 속에서 기관지 천식을 치료하기로 한 것이다. 1981년 당시 내 몸 상태로는 군대 생활을 해내기가 불가능했지만 무조건 신체 검사를 받았다. 기관지 천식은 엑스레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신체 검사는 통과했고 춘천 백산 보충부대로 향했다. 그곳에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양구에 있는 사단 훈련소로 이동했다.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정신이 육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민간인일 때는 기침이 터져나와 100m도 못 뛰었는데 군대에서 4km 구보를 완주했다. 군기가 바짝 든 가운데 훈련 일정을 계속 소화해 나갔다. 10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목에서 가래가 한 움큼 나오더니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허파과리마다 끼어있는 가래가 다 빠져나온 느낌이 들면서 기관지 천식이 나은 것 같았다. 실제로 그날 이후로부터 숨을 몰아쉬지 않고 편하게 호흡했다. 혹독한 훈련을 받는 가운데 기관지 천식이 저절로 치료된 것이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한계 상황에 도달하자 몸이 알아서 가래를 뿜어내고 숨을 쉴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기관지 천식을 앓는 일이 없다. 수년간 나를 괴롭힌 기관지 천식이 단 열흘 만에 사라진 믿기 힘든 기적 앞에서 얼떨떨하기만 했다. 강한 훈련을 받는 중에 기관지 천식이 사라진 일은 나에게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군복무를 하던 중 학교에 경영정보학과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컴퓨터에 관한 얘기가 막 들려오던 쯤이었다. 경영정보학과에 가면 경제도 공부하고 컴퓨터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만 해도 전과나 부전공 제도가 없을 때여서 그 학과에 가려면 시험을 다시 쳐야 했다. 79학번 때는 예비고사였는데 1980년도 제대해보니 학력고사로 바뀌어 있었다. 바뀐 대학 입시 정보를 수집하여 치열하게 공부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설된 경영정보학과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군 시절은 나에게 2가지 전환점을 안겨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고질병이던 기관지 천식도 치료하고 새로운 학문을 접할 기회도 주었다. 만약 2학년이나 3학년까지 다니다가 군대에 갔다면 다시 시험 칠 용기를 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분석과 해석을 배운 회계학. 대학에서 가장 힘든 과목은 전산학이었다. 베이직과 코볼 프로그램을 짜면 계속 에러가 났다. 로직이 다 맞더라도 콤마나 슬러시를 빼먹는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다. 그때 내가 깨달은 점이 짜여진 시스템대로 따라하는 건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가장 재미있는 과목은 회계학이었다. 내가 이해하는 회계학이란 경제적 사건을 기록하고 분류하고 정리하여 그것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라는 양식에 기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아마도 회사의 재무관리 담당자는 비용 통제와 원가 관리 쪽에 관심을 둘 것이고 채권자는 빌려준 돈의 원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의 이익과 배당에 관심을 둘 것이다. 이처럼 회계학은 개인의 관심과 처한 환경에 따라 생각의 방향과 해석의 폭이 달라지는 학문이다. 나는 회계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주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재무제표는 주주, 종업원, 정부, 채권자, 납품업자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달리 해석한다.
같은 주주 입장에서 볼 때도 관점과 상황에 따라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생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학은 나에게 매우 매력적인 학문이었다. 4년 장학생으로 학비 부담은 없다지만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고시반에 들어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CPA를 준비했다. 학점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좋은 시간이었기에 아쉬움은 없었다.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목표를 정해놓고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얻는 게 많기 때문이다. 충실한 과정을 거치고 실패를 하는 것이 과정이 생략된 성공보다 훨씬 값지다라는 게 그때 얻은 교훈이다. 7학기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6학기 성적으로 조기 졸업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데 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 1987년 여름에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했다. 회계학에 심취하여 열심히 한 덕분이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